여러분, 혹시 이런 느낌 자주 받으시나요? 충분히 잔 것 같은데도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곤해지는 느낌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60대면 원래 피곤하지. 이렇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몸이 보내는 피로 신호 뒤에는 생각보다 중요한 원인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 계속되는 피로감은 간 건강과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은 흔히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상태가 나빠질 때까지 뚜렷한 증상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다양한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중 가장 흔하지만 가장 많이 놓치는 신호가 바로 피로감입니다. 오늘은 60대 이후 자꾸 피곤하다면 왜 간을 의심해 봐야 하는지, 그리고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화학공장 같은 역할을 합니다. 먹은 음식의 영양을 처리하고, 독소를 해독하고, 에너지를 저장하고, 약물과 노폐물을 정리하는 역할까지 담당합니다. 즉, 간은 몸의 에너지 흐름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 기능이 떨어지면 몸 전체의 에너지 균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무리한 것도 없는데 계속 피곤하고 무기력한 느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피로감이 아주 애매하게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곤함처럼 느껴집니다.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나이가 드니까 체력이 떨어졌네. 이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계속 피곤하고 쉬어도 회복되는 느낌이 없다면 몸은 분명히 무언가를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식사 후 심한 나른함입니다. 특히 밥을 먹고 나면 갑자기 졸리고 몸이 무겁고 기운이 쭉 빠지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식후 졸림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난히 심하고 반복된다면 몸의 대사 기능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간은 영양소를 처리하고 에너지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기능이 원활하지 않으면 식사 후 피로감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입맛 변화입니다. 예전보다 식욕이 떨어지고 기름진 음식이 부담스럽고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자주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간 기능이 떨어질 때는 소화 관련 변화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단순 소화 문제로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몸은 여러 장기가 연결되어 움직입니다. 간 상태 변화가 소화 불편감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몸이 쉽게 붓는 느낌입니다. 아침에 얼굴이 붓거나 다리가 쉽게 붓고 몸이 무거운 느낌이 드는 경우입니다. 물론 붓기는 다양한 원인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은 체내 균형 유지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태 변화가 몸의 부종과 연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예전보다 몸이 쉽게 붓고 피곤함까지 함께 느껴진다면 몸 상태를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유 없는 무기력감입니다. 몸이 계속 축 처지고 의욕이 떨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느낌이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상태를 단순히 기분 문제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의 에너지 대사가 원활하지 않으면 정신적인 무기력감도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간은 몸의 여러 대사 과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태 변화가 전반적인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음주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술을 많이 마셔야만 간이 나빠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몸의 회복 능력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던 음주량도 지금은 몸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일 조금씩 마시는 습관은 스스로 위험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간은 조용히 부담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7번째는 지방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간을 술 마시는 사람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술을 거의 안 마셔도 지방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 부족, 복부 비만, 혈당 문제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지방간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계속되는 피로감으로 먼저 몸 변화를 느끼기도 합니다. 8번째는 수면의 질 저하입니다. 간 건강이 좋지 않으면 몸의 회복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계속 피곤한 느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자주 깨거나 낮 동안 계속 졸린 경우 몸 전체 회복 리듬이 흔들리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9번째는 피부 변화입니다.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가려움이 심해지고 안색이 칙칙해졌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피부 변화는 단순 노화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 상태 변화가 피부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번째는 참는 습관입니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증상 자체보다 몸 신호를 계속 참고 넘기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 많은 분들이 조금 불편한 것은 그냥 참고 사는 것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피곤해도 참고, 몸이 무거워도 참고, 계속 졸려도 참고 넘깁니다. 하지만 몸은 참는다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작은 신호일 때 생활 습관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겁먹는 것이 아닙니다. 피로감 하나만으로 간 문제를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피로는 수면 부족, 스트레스, 영양 부족, 운동 부족 등 다양한 원인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몸이 보내는 변화가 계속 반복되는가입니다. 충분히 쉬어도 회복되지 않고 몇 달째 피로감이 이어지고 예전과 몸 상태가 다르다고 느껴진다면 몸은 분명히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활 속에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첫 번째는 식사 습관입니다. 특히 기름지고 달고 자극적인 음식 위주의 생활은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과식하지 않고 채소와 단백질을 균형 있게 먹는 습관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움직임입니다. 간 건강은 활동량과도 연결됩니다. 특히 걷기 같은 가벼운 움직임은 몸 전체 대사 흐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면입니다. 자는 동안 몸은 회복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수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밤낮이 계속 뒤바뀌면 몸의 회복 리듬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음주 습관 점검입니다. 조금 마시는 건 괜찮다는 생각보다 내 몸이 지금 그 양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인지가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지방간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보다는 천천히 생활 습관을 조절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간은 조용히 버티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상태가 꽤 진행될 때까지 뚜렷한 통증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소한 변화들을 더 잘 살펴봐야 합니다. 계속되는 피로감, 몸 무거움, 회복되지 않는 무기력감, 식사 후 심한 나른함, 이런 변화들을 그냥 나이 탓으로만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은 갑자기 무너지기보다 작은 신호를 반복해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는 사람이 생활 습관도 더 빨리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딱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야식 줄이기, 하루 10분 더 걷기, 물을 조금 더 자주 마시기, 술 마시는 횟수 줄이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몸의 회복 흐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조금씩 만들어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